초고령 사회가 됐죠. 우리나라가 올해 2025년도에 전체 인구 중에 65세 이상 인구가 정확하게 20%를 넘어가는 5명 중에 1명은 노인이 되었습니다. 나이 먹어서 돈이 없다는 것은 정말 재앙이죠. 네, 세모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방송과 유튜브에서 머니 트레이너로 활동하고 있는 김경필입니다. 네,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고령화 사회가 아니라 초고령 사회가 됐죠. 우리나라가 올해 2025년도에 전체 인구 중에 65세 이상 인구가 정확하게 20%를 넘어가는, 그러니까 5명 중에 1명은 이제 우리가 옛날 기준으로 얘기하는 노인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노후 준비에 대한 고민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특히 50대, 60대 분들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직장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직장에서의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았고, 자기 일을 하시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이제는 예전만큼의 체력, 예전만큼의 열정이 솔직히 남아있지 않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 우선은 이렇게 안 좋은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일단 일을 빨리 그만두고 나는 빨리 은퇴할 거야,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더라도 빨리 쉬고 싶어 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여행을 가면 정말 너무 좋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진짜 이거 평생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같이 여행을 하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여행이 즐거운 이유는 우리가 일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상에서 벗어나는 해방감과 자유로움이 우리에게 여행의 기쁨을 주는 거거든요. 막상 일을 그만두고 세계 여행을 떠난 분들의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면 처음에는 되게 좋은데 점점 걱정이 되고, 내가 이게 돌아가서 뭘 해야 되나, 이런 일들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아진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결국 우리가 이제 한동안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이야기했던 파이어족, 이런 것들은 사실은 판타지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가 일상에서 벗어나는 기쁨이 우리가 레저나 문화생활을 하면서 주는 기쁨이죠. 그러니까 은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착시 현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이 힘든 일을 벗어나서 좀 매일 자유롭게 한 달, 2달, 1년, 2년을 계속 이렇게 일을 안 하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그 일에서 벗어나게 되면 굉장히 불안감, 그리고 초조함, 그리고 생각보다 그 여가 생활이 즐겁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0대, 60대 정도가 되면 이제 내가 일할 날도 얼마 안 남았고 예전처럼 체력도 열정도 높지 않기 때문에 그럼 빨리 그냥 어려워지더라도 은퇴를 해버릴까? 이렇게 마음을 약하게 먹는 분들이 있는데, 자, 그렇게 하실 게 아니라 50, 60 이후에 20, 30대만큼의 열정적인 어떤 그 체력이나 열정을 우리가 요구할 수는 없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60까지의 정년 말고 60부터 70, 최근에는 건강만 허락된다면 75세까지도 자아실현형 경제활동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20대의 취업자 수보다 60대 취업자 수가 지금 우리나라가 훨씬 많거든요. 참,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직까지는 생계형 경제활동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직 40대 50대라고 한다면 아직 은퇴까지는 조금 남아있지 않습니까? 난 60만 되면 그냥 딱 회사에서 정년만 채우면 빨리 그만두고 놀아야지, 쉬어야지 라는 생각보다는 현직에 있을 때보다 물론 높은 소득은 불가능하겠지만 굉장히 작은 소득이라 하더라도 감사하게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사회활동을 연장하겠다라는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회사에서는 당연히 나를 60 또는 50대 중반까지 말고는 고용을 안 할 테니까 그럼 어떡하지? 자,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60부터 70, 건강이 허락된다면 75세까지 소득이 낮더라도 세컨잡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세컨잡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그러면 내가 어떤 일로 세컨잡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세컨잡이라는 것은 그 전에 했던 생계형 경제활동과 달리 자아실현형 경제활동이 돼야 됩니다. 왜 자아실현형 경제활동이 돼야 되느냐? 아무래도 우리가 정년 이후에 일을 하게 된다면 뭐 엄청나게 특별한 기술이나 엄청난 전문직이 아니고서는 소득이 무조건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자, 그러면 소득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감사하게 즐겁게 일할 수 있으려면 그 일 자체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이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 여러분들이 직장이나 또는 여러분 사업에서 하고 있는 일, 어떻게 여러분하고 맞으신가요? 뭐 맞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나는 이렇게 맞진 않지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야. 자, 그 일은 여러분
30년, 25년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이 먹고 60, 70에는 절대 못한다. 그냥 그때는 내가 소득이 정말 떨어지더라도 말이죠.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꼭 찾아야 되는 것은 40대, 50대, 60대의 우리 구독자분들 60 이후에도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잘하는 일이 뭔지를 일단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50대, 60대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돈이 될 거냐라고 생각하고 거기다 나를 강제로 맞추지 마시고 어떤 일이 돈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그 일에다가 강제로 돈을 맞춘다고 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보다는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조금 돈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맞다. 자, 순서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했습니다. 70세 때 열심히 사회활동하는 거 너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트렌드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만 나 50대 은퇴할 거야, 60대 은퇴할 거야, 그리고 난 은퇴하고 세계 여행을 다닐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그만큼 뒤처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히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심리적인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과거에 지금의 20, 30대들 외에,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뭐 은퇴를 앞두고 있는 연령, 뭐 베이비붐 세대는 이미 은퇴를 많이 했고요. 저처럼 이제 50대로 이제 넘어간 분들, 이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성세대 같은 경우는 사실 어려서 결핍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물론 뭐 밥을 굶을 정도의 우리나라의 어려움은 아니었지만 분명히 잘 사는 집이나 못 사는 집이나 결핍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지금의 20, 30대 같은 경우,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1983년 이전 이후에 태어난 세대는 가난한 집이거나 뭐 부잣집이거나 할 것 없이 모든 걸 다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에 그리고 나왔고 본인들은 많이 못 느끼겠지만 과거 기성세대들보다 소득도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소득도 훨씬 높다는 거는 아마 공감하시기 어려우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소비하고 있는 걸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스마트폰도 없었고 인터넷도 없었고 택배도 없었고 배달도 없었고 심지어 놀토도 없었습니다. 저희 때는 그랬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소득이 높지 않아도 그렇게 돈을 많이 안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월급 2, 300을 받아도 해외여행을 가고 그리고 명품을 사는 사람도 있고요. 차를 끌고 다니는 분들도 있죠. 그리고 훨씬 더 옛날에는 없었던 파인 다이닝이니 입으로 열거하자면 뭐 정말 끝도 없는 정말 예전 사람들보다 많이 소비를 하거든요. 근데 그만큼 소득도 많이 높아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 지수를 따지면 과거의 기성세대들보다 매우 낮습니다. 자,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돈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돈 좀 많았으면 좋겠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돈 많이 쓰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많이 썼는데 행복지수 낮잖아요. 이게 결국은 돈이라는 건 항상 돈의 절대 금액이 아니라 심리적인 상대적인 거다라는 거예요. 최근에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배고파서 죽는 사람이 없습니다. 배 아파서 죽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남과 나를 비교하기 시작을 하면서 나의 우울감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훨씬 더 적게 소비하더라도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을 과감하게 선택하는 사람이 미래의 비범한 경제적 성공을 이루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건대 5명 중에 1명만이 자수성가형 부자가 됩니다. 5명 중에 1명. 8대 2의 법칙이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여러분 머릿속에 그냥 돈 많이 벌고 싶다, 부자 되고 싶다, 경제적 안정을 이루고 싶다 생각은 누구나 갖고 있지만 그 5명 중에 1명만이 그 결과물을 손에 잡게 된다. 그러니 그 얘기는 비범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비범한 미래를 꿈꾼다면 비범한 행동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 돈을 적게 쓰고도 만족을 높이는 방법은 무엇일까? 자,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돈을 적게 써야 미래의 경제적 준비가 잘 돼.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런데 지금 돈을 적게 쓰려다 보니까 내가 너무 답답한 거야. 여행도 가고 싶고 가방도 사고 싶고 노트북도 받고 싶고 차도 뽑고 싶고 외식도 좀 자주 하고 싶어. 이런 것들이 자꾸 상충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거냐? 여러분, 경제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다루는 것 중에 하나가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계 효용이라는 게 뭐냐? 새롭게 한 가지를 계속 추가적으로 소비할 때마다 추가적으로 생기는 만족이 한계의 효용이거든요. 예를 들면 귤이 5개가 있어. 이제 첫 번째 귤을 까서 먹었습니다. 너무 새콤달콤하고 맛있죠. 너무 행복하다. 이게 우리가 느끼는 이 만족을 효용이라고 합니다. 이걸 숫자로 표현하면 100이에요. 자, 두 번째 귤을 먹으려고 딱 하는데 첫 번째 귤이 너무 맛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 귤도 맛있겠지. 그리고 딱 먹어. 아까는 100이었는데 뭐 맛있긴 한데 70밖에 안 행복해요. 이게 귤이 좀 당도가 떨어지나? 그리고 세 번째 귤을 바로 먹었어. 이거는 50밖에 안 행복해.
그래서 이제 계속 먹게 되면 점점 줄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귤은 100이었는데 두 번째 귤은 70이고 그 다음에는 50이고 이런 식으로 줄어들잖아요. 그러나 물론 한 개 먹은 것보다 세 개 먹은 게 만족도의 총량은 높죠. 왜냐하면 100이었고 그 다음에 70이었고 그 다음에 50이었으면 세 개를 먹은 사람은 220만큼 만족한 거죠. 그러나 이상하게도 새롭게 추가적으로 먹는 귤을 먹을 때마다 새롭게 증가하는 만족은 계속 떨어집니다. 이게 바로 한계 효용이 줄어든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귤을 왜 5개를 바로 먹으려고 했을까? 그냥 하나 먹고 이 정말 만족했지 않습니까? 100? 이 나머지 4개 귤을 냉장고에 넣어놓고 뭐 이따 저녁에 먹든지 아니면 내일 아침에 먹으면 어떨까? 내일 아침에 딱 먹잖아요? 그러면은 또 100만큼 만족이. 와 너무 맛있네. 또 첫 번째 귤만큼의 만족이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앞에 5개의 귤을 모두 소비했을 때와 이렇게 일정 간격을 두고 소비하는 거와의 차이가 뭐냐? 그게 바로 중간에 소비와 소비 사이에 약간 인터벌을 두는 겁니다. 소비와 소비 사이에 인터벌을 두게 해주는 게 뭐예요? 예산이죠. 귤을 먹는 예산이 있었다 그러면 귤을 하나 먹고 예산이 없으니까 조금 이따 먹어야 되네. 그리고 인터벌이 자동적으로 생기잖아. 그럼 그 다음번에 귤을 먹으면 또 그 첫 번째 귤. 우리가 5개의 귤을 소비할 때 이 5개의 귤을 모두 1번 귤과 같은 만족으로 먹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여행을 1년에 한 번 가라. 여행을 1년에 한 번 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여행 예산이 딱 한정돼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나는 이 여행을 1년에 한 번 가는 거야. 여행을 너무 좋아하는데 그러면 한 번 갔을 때 그 여행의 만족도가 엄청 높죠. 근데 여행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이 예산 같은 거 세우지 않고 여행을 3개월에 한 번 간다. 그럼 어때요? 처음에 갈 땐 행복하죠. 두 번째 갈 땐 지난번보다 좀 약간 돈만 많이 쓰고 좀 하여튼 근데 좀 더 재밌으려고 또 가. 그러면 돈이 자꾸 걱정. 돈 너무 많이 썼는데 아니 뭐 좋긴 한데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의 심리를 우리가 컨트롤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예산이 있느냐를 본인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심지어는 여행 예산뿐만 아니라 무슨 예산이 외식 예산, 문화 레저 예산. 그죠? 심지어는 외식 예산 안에서도 치킨을 좋아하신다고요? 그럼 좋아할수록 예산을 만들어라. 그럼 치킨 좋아하시죠? 그럼 치킨 예산을 만들면 어때요? 뭐 한 달에 우리가 치킨을 몇 번 먹냐? 열흘에 한 번 정도 치킨 시켜 먹으면 좋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제 치킨 예산은 3번이면 뭐 예를 들면 치킨 예산이 10만 원이야. 그러면 그 10만 원 안에서 먹는 거죠. 근데 그런 거 생각 없이 계속 그냥 뭐 생각날 때마다 그냥 치킨을 시켜 먹으면 치킨이 맛이 없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이라는 것은 많이 소비한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적절히 안배를 해서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감정적으로 또 이 경제에서 얘기하는 효용이 높아질 수 있다.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의 돈 관리에 접목을 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제가 아직 60대가 안 돼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아마 저는 뭐 느껴집니다. 나이 먹어서 돈이 없다는 것은 정말 재앙이죠. 그러면 뭐 젊었을 때 돈이 없는 건 어떠냐? 그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젊을 때는 돈이 없어도 돼요. 어디 가서 밥을 좀 사주세요. 얻어 먹어도 돼요. 젊음의 특권입니다. 부모님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야 너는 아무것도 안 꾸몄을 때가 이뻐. 야 화장 너무 진하게 하지 마. 너는 하나도 안 해도 이뻐. 그러면 그 말이 이해가 안 가죠. 여러분들 나중에 나이 먹고 젊은이들을 보시면 압니다. 진짜 그거 자체가 반짝반짝해. 오히려 화장을 진하게 하고 이런 거 자체가 이상해. 그냥 그 젊은 자체가 좋은 거거든요. 젊음이라는 거는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젊음은 가능이 많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젊음은 가능이 많으면 안 돼. 가능성이 많아야 돼. 가능과 가능성의 차이가 뭐야? 내 앞에 우리 집 앞에 람보르기니가 서 있어. 그 누구 차 주인이 있겠죠. 그럼 그 사람은 그 람보르기니를 가능으로 갖고 있는 거야. 언제든지 탈 수 있고 내가 자랑할 수 있고 내가 람보르기니 탄다. 이게 가능의 상태예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그 람보르기니를 안 사고 그 돈을 통장에 넣어놨다면 그건 가능성이죠. 그 사람은 그 통장을 보면서 야 이게 5억을 가지고 내가 이걸 뭐 할까? 이걸로 투자를 할까? 뭐 집을 살까? 뭘 할까? 뭐 이런 생각을 그게 가능성이에요. 근데 그 가능성을 없애버리고 람보르기니로 딱 뽑아버리면 그냥 람보르기니라는 가능은 생겼는데 가능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통장이 비었으니까. 그러면 무슨 얘기냐? 젊음은 가능성이 있어야지 가능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통장에 돈 5천만 원 있다고 야 이거 뽑아다 차를 사자. 세계 유럽 여행을 가자. 그러면 그거는 가능으로 만들어 버림과 동시에 가능성은 사라지는 거예요. 젊은 사람은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을 딱 봤을 때 저는 딱 느껴집니다. 말 몇 마디만 나누면 이 사람은 가능성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딱 보이는 거죠. 그런데 노인은 어때요? 노인은 이제 가능성이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뭔가 앞으로 뻗어나갈 게 없어요. 이제 가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이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없다. 와 이거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한 정말 비참한 정말 어떻게 보면 재앙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끝없이 지금의 만족만을 위해서 소비를 하신다는 거는 미래의 가난을 확정시키고 있는 거죠. 많은 분들이 그래요. 인생이 단 한 번뿐인데 지금 젊고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좀 즐기고 좀 좋아야 되는 거 아니야. 나중에 좋은 게 뭐냐. 돈으로 그냥 이렇게 탁 포장을 안 해도요. 젊음은
그거 자체로 빛납니다. 그거 자체로 즐겁습니다. 돈을 물론 전혀 한 푼도 안 쓸 수는 없겠지만 너무 과한 몰입을 하지 말아라. 저는 젊은 사람들이 롤렉스나 뭐 이런 걸 차고 다니는 분이 있어. 그런 거 보면 와 멋있다라는 생각이 진짜 안 들어요. 진짜 없어 보여. 아니 도대체 얼마나 보여줄 게 없으면 저 젊은 나이에 롤렉스를, 그러니까 롤렉스라는 게 이렇게 자연스러워야 멋있는 거거든. 그냥 자연스럽게 찾는데 뭔가 보니까 롤렉스네. 나이가 한 지긋이 드신 뭐 60대 70대 60, 70을 지그시라고 하면 화내실 거고 한 뭐 70 정도 되신 80 정도 되신 어르신이 딱 차고 있는데 무심하게 지나갔는데 롤렉스다. 아우 멋있다. 20대 30대인데 한 10m 밖에서 봐도 딱 보이는 눈에 그냥 그 금빛. 그러면 이런 느낌이 들어요. 야, 진짜 애쓴다. 도대체 얼마나 보여줄 게 없으면 저런 거를 치감고 다닐까.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저는 바로 들던데. 이 세상에 절대로 피할 수 없는 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 세 가지가 뭐냐? 세금, 죽음, 소비. 이 세 가지를 피할 수가 없어요. 내일 죽는다 그래도 내일까지 소비하다 죽어야 돼. 그러니까 60세 이후에 돈이 없다? 이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끔찍한 재앙이죠. 60대에 딱 은퇴하는 사람은 적거든요. 왜냐면 60대에 딱 은퇴하고 그대로 그냥 앉아서 삼식이가 되면 또 배우자 눈치가 보입니다. 노후하면 절대로 안 되는 바보 같은 짓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바로